사람한테 물어봐요, 경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오랜만에 정봉주 전 의원님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정봉주입니다. 예, 오랜만에 예. 뵙나요? 예. 추석 한 주를 건너뛰었죠?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예. 추석 한 주 건너뛰었고. 예. 자, 여러분들에게 추석 인사도 제대로 할 기회를 못 받았습니다. 예. 추석에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누면서 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뭘로 타이틀을? 원하십니까? 오늘 그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이 돼갖고. 어디요? 민주당.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연수원장으로 바꿔주세요.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바꾸는 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지금. 내일부터, 다음부터 바꿔드릴게요. 저게 저거군요. 예. PJ 그림 파일이네요. 교육연수원장은 공직입니까? 아니 저 뭐랄까요? 상근입니까? 예. 상근직이죠. 아, 상근이에요? 예. 상근 아닌데 네. 저는 무슨 자리를 좀 당해가서 살아요. 그냥 상근을 해요. 돈도 받겠죠. 노무현 당연히? 대통령이 교육연수원장 했던 거 아세요? 또 그분한테 갖다 붙이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지금 정당에 대해서 이제 요즘 민주당의 개딸이나 이런 그 양아들 이런 분들이 정당에 대한 관심도가 무척 높아졌기 때문에 아는데 미국 그 민주당 공화당 이런 데는 당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시기별로 뭉치는 하나의 부족 연합체 같은 성격이에요. 그 시기에 딱 모였다가 당사가 없습니다. 헤어지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또 독특하게 당사가 있죠. 당에 대한 그 물적 토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척 그 중시하고 그리고 정당의 역사는 주로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들어가려는데 이렇게 서론이 너무 기신 거 아닌가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독일 사회민주당이 당의 거의 효시면서 유럽 모든 당의 모범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회민주당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정권을 다 연정으로 운영을 합니다. 통합의 정신이거든요. 독일 인구수가 7,500만인가 8,000만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1.5배거든요. 3인당의 그 당원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40만입니다. 그럼 우리로 따지게 되면 우리는 한 30만 정도 돼야지 가장 그 모범적인 정당의 정당 인원수거든요. 2,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150만이에요. 역사적인 당원이에요. 근데 이 당원들이 뭐를 보고 교육을 하냐면 언론과 유튜브를 보고 교육을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교육연수원장이라 그러셨죠?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느냐 그 얘기 하려는 게 당원이군요. 그러니까. 아니죠. 1차 당원은 그 간부 교육은 교육 그 의원들이고요. 그러니까 교육 대상이 누구냐고요? 학생이.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기초광역의원들 여기는 이제 간부교육이고요. 듣기만 하면 굉장히 엄청난 자리 같습니다. 이미 제가 이걸 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정세균 당대표 시절인데 민주당 역사 60년 만에 가장 모범적이고 교육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선례를 보여준 분이다. 라는 표창장을 받았어요, 제가. 제가 학원 공교육 사교육 다 해봤잖아요. 그거는 전체 국회의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습니까? 이번에 의무교육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천에 가산점 반영하려고 그래요. 본인 생각이시죠? 아니요. 당대표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뭐냐면 민주당 역사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현안에 대한 교육도 하는 건가요, 그럼? 하죠. 일단 저는 이제 강조를 민주당 역사에 대한 교육, 그다음 민주당 강령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꼭 읽어야 되는 철학책들이 있어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기본적인 철학들. 예를 들어 갖고 공자, 맹자, 노노 이 정도는 동양 철학하는 동양 정치인이라고 하면 한 번쯤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강의를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강의 누가 합니까? 누가 어느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강의 그 기획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것을 듣는 것은 좀 20세기적 교육이고 21세기 교육은 타운홀 교육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50명이나 100명 제한적으로 둔 다음에 기본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8명 정도, 6명 정도 라운드 테이블에 앉혀서 토론을 시킵니다. 주제를 뽑아갖고 토론을 시킨 다음에 각 테이블별로 토론 대표자가 와서
발표 경연 대회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건 너무 자세히 들어가지 마시고. 아니 자세히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육을 하면요 누가 행복해지냐면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아니 그냥 국민들 결과물만 드시면 되지 뭘 그 과정까지 알아야 됩니다. 아니 과정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정봉주 의원님이 아닙니다. 선진 국민은 국가 운영 질서에 대한 그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못했을 때 탄핵도 하고 하는 겁니다. 아니 국가 운영 질서가 아니잖아요. 당내 문제를 뭐 국가 운영 질서에 대한 도전하기 위해선 당론을 근거로 먼저 교육이 돼야 되고 철학적 배경을 갖고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싸움에서 이겨요. 아니 다시 머리 없는 생명체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 봤어요? 시끄럽고요. 이거 왜 저 공부하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사람이 꼭 아니 훈련하지 않는 손흥민이 골을 넣는 거 봤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여기 와갖고 요즘 골 못 넣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정식 명칭이나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 제대로 교육연수원장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들으셨죠? 두 분? 그 다음에 저분들 교육하니까 벌써 눈이 졸려온 눈이잖아요. 그거는 죽어있는 교육이고 전 살아있는 교육을 합니다 이제. 상근은 아니시란 말씀이시죠 하여튼. 예. 상근이라니까요. 수처작주 어느 자리에 가서도 주인 행세를 해라. 예. 그러니까 원래 공식적으로 상근은 아니라고 뭐 자꾸 사실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주제 말입니다, 의원님. 원장님. 원장님이에요, 원장님. 예. 원장을 학원할 때가 원장이었어요. 학원장. 원장님. 예. 지금 특검 논란하고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얘기할 때요. 예. 지금 여당 패널들을 모시면 여당 패널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다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요. 그렇게 여당 패널들의 가장 중심 논리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윤 지검장 시절에 아니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 인사 다 해가지고 그 인사를 한 검찰들이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지 않느냐. 그런데 안 나온 걸 지금 와서 무슨 특검을 다시 한다 그러느냐. 왜 수사가 불공정하냐고 자꾸 그러냐. 이 논리입니다.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그럼 오랫동안 설명을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문재인 정부 아래 윤석열 총장 검찰이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들을까요? 윤석열 총장 얘기를 들을까요? 그 한마디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조금 아는 사람들이 정봉주하고 토론할 때 여기까지 얘기해요. 이성윤이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탈탈 털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냐? 그 논리도 있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시했어요. 그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그 차장검사, 부장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 무혐의를 올렸습니다. 네 차례 빠꾸시킨 거로 제가 돌려보낸 거로 기억을 해요. 그럼 이성윤 지검장인데 자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요. 자 회장이 있고요. 밑에 전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선 손발에 움직이는 그 행정부처에 있는 분들에게 전무가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전무 지시가 총장의 뜻과 반해. 아니 회장의 뜻과 반해. 그럼 밑에 행정부서에 있는 사람이 전무 얘기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전무였다 그런 전무였다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중간 간부가 아무리 지시를 해도 제일 윗대가리에서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검찰이 검사 동일체 이론이요. 동일체 정점이 누가 있습니까? 총장이 있습니까? 총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거 정권 또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보는 분들이 그 어떤 분이 와갖고 그 문자를 보냈어. 제가 이제 뭐 보냈고 뭐 그것까지 확인할 정도로 그렇게 얄팍하거나 졸렬한 진행자는 아니니까. 뭐 확인해 볼까요? 외전도 그렇고 정봉주 TV도 그렇고 외전 보는 분들 정봉주 TV도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크립을 요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동영상을 돌리면 바로 스크립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 프로그램 있는 거 아세요? 바로 나옵니다. 문자화된다 이 말씀. 텍스트화되는 거죠. 텍스트화되는데 외전도 텍스트화돼서 공부를 하니 농담은 좀 권순표 옹이 농담 계속 하려고 해도 말리지 말고 농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농담을 알았는데 정 의원님이 말렸단 말씀이신가요? 권순표 옹의 특징이 본인의 본심이 들켰을 때 얼굴이 빨개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농담을 하려는데 정 의원님이 말렸다 이 얘기인가요? 내가 거기 말려 들어갔다는 거죠. 아 참. 왜냐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훌륭한 MC이기 때문에 그 MC의 유도대로 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여튼 내가 헛소리를 농담을 한다고 들리면 그건 건순표 MC의 그 탁월한 능력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표현이니까 그대로 받아쓰겠습니다. 본인이 헛소리 하신 건 나 때문이다 이 얘기 아닌가요? 저 때문이다. 아니 헛소리를 유도하는 것도 훌륭한 MC의 능력이고 헛소리를 유도했는데 헛소리를 하지 않는 것은 예. 그 불량 패널이죠. 예. 근데 이제 나는 어쨌든 패널에 제가 이제 새날에 가서 예. 그분이 이제 막 여기서 외전에서 새날 얘기했다고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근데 건순표 옹은 말이죠. 그 옹을 무슨 진짜 공식 직함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옹은 예. 사장 되기 예비 단계를 옹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아유, 그래서 곧 사장으로 갈 터이니 너무 마음대로 하십시오. 옹으로 부르건 너무 뭐 기분 좋아하시고. 옹은 그 노인한테 쓰는 그 옹이죠, 여기 한자로. 아니죠. 그 옹하고 틀립니다. 그럼요. 권순표 옹 다음에 뭐가 있냐? 옹립 사장이란데. 정말 디사운드. 자, 아까 그러니까 전 정권 서 김건희 여사는 탈탈 털었다. 이 논리에 대한 탈탈 털지 않았습니다. 탈탈 털지 않았다. 이유는 검찰이 총장 말, 당시 윤석열 총장 말을 들었겠느냐, 대통령 말을 들었겠느냐, 혹은 법무장관 말을 들었겠느냐. 참고로요. 참고로요. 광주지검에서 광주 그 A 구청장의 선거법 내지 정치자금 뇌물 수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검사가 현장 검사가 광주지검장의 지휘를 받겠습니까? 대검의 지휘를 받겠습니까? 어디 지휘를 받죠? 대검의 지휘를 받나요? 무조건 대검의 지휘를 받아요. 정치 사건은요. 그리고 아까 그 비유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전무가 회장의 뜻과 다른 지시를 내릴 때, 행정부서에서 행정부나 일선부서에서 일선부서에서 움직이겠느냐. 여기서 비유는 전무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중앙지검장 이성윤을 얘기하고 회장은 윤석열을 얘기한다. 이 비유시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하나 좀 제가 느끼는 어떤 검찰의 속성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장은 어떤 정권에나 꼭 충성을 할 것 같지만 이 검찰, 특히 그 검찰의 일부 검찰의 주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 검찰들은 철저히 검찰의 어떤 권한을 인정해주는 정권엔 충성했지만 보살의 권한을 뺏으려고 하는 정권엔 격렬히 저항했다는 사실을 들이받았죠. 그것도 분명한 어떤 팩트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그 검찰총장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거 검찰 모르고 하는 겁니다. 검찰총장이요. 일선 수사부서에서 수사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 알고 지휘합니까? 이럴 때 검찰이 쓰는 논리가 있어요. 그들이 항상 비유하는 게 조폭 논리를 비유합니다. 조폭 보수는 저 말단에게 말단 행동대원에게 야 가서 치란 소리 안 한다 이거죠? 아니죠. 그래서 상대 보수를 담궈야 되면 야 가서 넓적다리를 자상 깊이 3cm로 3회 찌르고 그리고 쇠파이프로 등을 2회 가격한 뒤에 상태를 보고 다시 쇠파이프로 머리를 가격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단 행동대원에게 야 저기 그 명동파 아유 요즘 많이 컸어. 불편해. 이렇게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수사할 때 늘 써먹고 조폭들 잡아들일 때 검찰 경제 재계 총수들 잡아들일 때 그 일선 부서에서 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횡령하고 거기서 비자금 조성한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회장님 조폭 보스가요 상대 조폭 치라 그럴 때 자상 몇 센치를 몇 회 찌르고 이렇게 지시합니까? 이번에 뭐 정치인들 선거 때인데 많이 필요해. 그러면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내가 그걸 지시합니까? 그 말단 부서에서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단 부서 쓱 가다가
요즘 수사력 좋아. 그래서 그런지 우리 부인 수사를 열심히 해. 예. 그건 뭐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그래. 탁하면 그래서 호박 떨어지는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정 원장님 뇌피셜은 예. 김건희 여사 건은 전 정권에서 윤석열 총장 희화해서 수사를 전혀 안 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박찬호 이런 분들 이름 들어보셨죠? 예. 그분들이요. 대검 때 차장 출신입니다. 차장 예. 과장 지낸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예.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예. 중앙지검장을 지내고 예. 검찰총장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예. 윤석열 예. 비리 제보가 너무 빗발치게 들어온다. 예. 그러니까 민정에서도 보고서를 올리고 예. 전 정권 얘기 말씀하시는 문재인 거예요? 정부 예, 때요. 문재인 정부 때. 예. 2019년 7월 얘기입니다. 예. 민정에서도 보고서를 올리고 누구에 대한? 윤석열 그 총장 후보자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제보가 많이 예. 들어요. 그때 김호수 이후에 총장이 됐는 예. 김호수 총장에 대해서도 후보에 올라가 있어요. 예. 그 3명의 후보로 올라왔는데 제보가 들어오니 나중에 멸문지화를 당한 예. 그 팀에서 이런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예. 너무 제보가 많이 들어오니 예. 총장을 지검시키지 말고 예. 서울 고검장을 보내서 1년 정도 간을 좀 더 봅시다. 예. 그리고 이런 문제 비위에 올라온 비위 제보가 문제가 없으면 그때 총장으로 가도 늦지 않겠습니까? 예. 않습니다. 예. 그럼 2020년에 총장으로 가는 건데 예. 2019년에 그럴 때 예.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누가 적극적으로 푸시를 합니다. 예. Y모 씨, 예. N모 씨. 엔모 씨요? 예. 예. 이 두 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요. 예. Y모 씨, N모 예. 씨. 제보가 쫙 들어온 거죠. 그리고 민정 라인에서 들어간 보고서는 부정적으로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민정이 그 큰 참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쪽에서 올라온 보고서는 청와대 보고서가 횡격막 보고서라 그래요, 이른바. 예. 횡격막으로 딱 가려 있어서 다른 쪽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못 봅니다. 예. 비서실장도 못 봅니다. 예. 오로지 대통령 각하께서만 보십니다. 예. 올라온 게 민정의 부정적 보고서를 누를 정도로 강력했죠. 예. 그리고 당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8, 90%가 윤석열 총장을 시켜야 된다. 예. 이럴 때 C모 씨는 반드시 물릴 것이다. 예. 지금 시켜서 안 된다. 시간을 좀 더 두자. 그분의 탁월한 식견을 세상 사람들은 도사라고 부르죠. 예. 예? 시모 씨. 비모 씨. 도사에는 비모 씨입니다. 예. 예. 시모 씨. 그때 이제 제가 예. 대통령께도 시모 씨가 본인입니까? 제가 그러는 게? 어떻게 알았죠? 아유, 이 실수했네. 아유, 조동환이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제보 드릴 수 있는 그 라인이 있어서 예. 반드시 물립니다. 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그러길래 제가 진짜 있었던 일. 진짜 지금 쭉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셨단 말씀입니까? 직접 보고하는 라인에 예, 올라갈 라인에. 수 있는 라인에 예. 묻길래 예. 물었습니다. 그럼 묻길래 시모 씨가 예, 저한테 시모 씨한테 묻길래 뭐 묻길래? 자꾸 저예요. 시모 씨. 예. 시모 씨한테 묻길래. 예. 저한테 묻길래 예. 제가 아니 본인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묻길래 제가 근데 왜 처음부터 본인이라 그러지 왜 시모 씨라 그러고 자꾸? 그럼 시청자들이 누구지? 그 관심 가지면서 이것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장치입니다. 그런 거 하세요 빨리. 할아버지들은 그런 걸 별로 빨리 하세요. 예.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예. 물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예. 근거가 뭐냐 그래서 이거는 감입니다. 예. 감인데 그러니 안 통하죠. 아니죠. 다른 모든 부서도 예. 감으로 다 올려요. 예. 예? 왜냐하면 기전을 정확하게 약도요. 예. 기전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건 없어요. 기전 분석되는 건 2, 3%밖에 안 되고 예. 동일한 효과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그게 축적이 되면 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양자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모르니까 예. 예? 위험합니다. 근데 그때 어쨌든 강력하게 Y모 씨, N모 씨를 통해 갖고 또 민주당 의원들 80% 이상이 적극적으로 밀었어요. 예.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예. 그 팩트에 준하는 내용이고 팩트를 갖고 일정 정도 각색을 했습니다. 요 예. 정도까지 갈 수 있겠죠.
99%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예. 각색이 많았군요. 그런데 인터뷰를 잘했어요. 예. 삼성 난다 긴다 하는 로펌이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율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블라디미로 말을 준 예. 최순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공소 유지라 하면 재판 과정이거든요. 예. 재판 과정에서 삼성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들어가야 예. 됩니다. 이런 분이 나중에 이재용 사면 복권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인터뷰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후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꽤 잘했다. 네. 그리고 이제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건 지나가던 개도 웃어요. 그 얘기하면. 그건 국힘도 인정을 합니다. 예. 검찰에 미주알 고주알 감나라 배나라 안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 대검 인사를 예. 본인이 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배치해야 된다. 예. 이래갖고 다 준 거예요. 예. 원래 인상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예. 특수부 중심으로 세팅이 되고 그래갖고 검사 그때 1차장, 많은 2차장, 3차장, 보도가 4차장이 있었죠? 예. 다 특수부 예. 중심으로 됐고 그래서 그 공판부, 형사부, 공안부, 예. 공안하고는 늘 특수부하고 이렇게 경쟁 관계인데 이제 이게 그 이른바 그 사상 이념 논쟁이 없어지면서 공안이 확 죽었죠. 예. 그래도 공안부를 좀 놓아야 돼요. 공안부 예. 에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럴 때 대부분이 자기 위치에 다 배치를 합니다. 예. 이 배치란 이유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거예요. 예. 이렇게 특수부를 배치하게 되면 전국의 특수부 출신의 검사들 특수부 업무를 하고 있는 반부패 부죠 지금은 한 150명 지금은 이제 150명 채 안 되는데 예. 그분들 전국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예. 그러면요. 그래서 윤 총장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그럼요. 검찰 전체가 움직일 수밖에 그러면 없는 이성윤 지검장이 중간에 있어도 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또 이제 여기서 박은정 검사 얘기가 나와요. 예. 박은정 검사가 이미 그 우리가 작년 2021년 9월 7일인가 예. 성남FC 무혐의로 3년 조사하고 수사 끝냅니다 경찰에. 예. 무혐의 한 걸 추가 지시하고 지금 1년 만에 이제 그 기소 의견으로 제3자 뇌물 공여로 그 가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쪽의 논리가 뭐냐면 야 그때 수사해갖고 올렸는데 예. 박은정 검사가 다 뭉개고 못하게 했어. 예. 박은정 검사는 반윤으로 이름 날리지 않았습니까? 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박은정 검사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예. 박은정 검사도 본인 판단이 있지. 뭉갠 게 아니라요. 예. 실제로 문제가 없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는 특수부 출신들이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따 시켰다 이거죠. 왕따 시키면서 이재명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올린 거예요. 예. 뭘 올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선우가 바뀐 거. 이 사람들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선호공이 돼갖고 제가 모든 토론에 다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헛소리 하는데 우리 쪽 패널들이 예. 제대로 반격을 못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쪽 패널들 30명 모아놓고 일주일에 3일씩을 예. 정보를 오픈하면서 교육연수원장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정보를 갖고 대응을 해라. 예.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패널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예. 모든 민주당의 입이라고 하는 사람 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거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필요하죠. 근데 그 와서 교육 받으라면 교육 받습니까? 그분들이요? 예. 그분들은 예우를 해주면서 받게 해야죠. 예를 들었고 패널로 나가면 한 일정 정도 패널 출연료를 받으면 예. 교육 받으러 올 때 그분들 우리 민주당의 의미 있는 스피커니까 예. 이러저런 이유로 그분들에게 출연료 형식으로 드리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예우를 해주고 본인들을 존중해 주는데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인정과 칭찬입니다. 예.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인간이 신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이 뭐죠? 시기, 질투. 네. 이 네 가지의 감정을 충분히 시기 질투는 어떻게 자극하실 겁니까? 시기, 질투 자극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뭐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의 예를 또 들어주는 거고. 그건 시기, 상관없는 질투가 얘기죠. 그렇죠. 시기, 상관없는 얘기 좀 빼고 해주세요. 이게 산만해가지고. 시기 질투가 위험하니 네. 일상사에서 참고하라. 이렇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의 애티튜드를 또 교육을 시켜야 돼요. 모든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지금 애티튜드가 안 좋은 건가요?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한 뜻으로 보여요?
아니 시기 질투 안 좋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예, 예? 예. 범사에 감사하고. 예. 근데 교회 가서요, 성당 가서요, 예. 신부님께서 막 강론하는데 앞과 찌엘 앞에 앉아갖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설싹거리면서 얘기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정말 이건 다시 한번 모욕적 돌려보세요. 모욕적인 정말 목욕이나 하세요 그냥. 무슨 뭐. 그 검찰에 대한 어떤 지적은 정말 민주당 패널들이 잘 어떤 명확히 짚지 못하는 지적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저쪽에서 야 박은정이 다 누르지 않았냐? 박은정 검사가 제대로 판단을 한 거죠. 예. 박은정 판사, 박은정 그 지검장이 제대로 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박은정 지검장 얘기를 누가 아니 그러니까 듣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검찰 조직 중에 정치 검찰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네. 특수들은 정권에 무조건 충성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거는 자기 권력, 검찰 조직의 권력을 인정해주는 정권에는 굉장히 유화적이고 충성을 그렇죠. 하고 자기 권력을 뺏으려는 정권에 대해서는 언제나 극렬히 저항해 왔다는 거. 그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대통령과의 대화하는 검사와의 대화하는 거 보면 참 그거는 그 어떤 검사 아니고를 떠나서 일반인으로서도 참 어떤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그분들의 상당수가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면 제가 이제 외전에 격을 높이기 위해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잖아요. 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예. 하루 종일 하고 있는 행동을 예. 정보 보고로 추정입니다. 내부 추정입니다. 예. 검찰총장에 다 보고 올라갑니다. 예.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누구하고 무슨 메뉴를 먹어. 예.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그거는요. 검찰 출신들 특수부 했던 친구들이 예. 한 검사 왕따시키고 몰아내기 위해서 할 때 일상적으로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정황 속에서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불가능한 없는 상황이었죠. 상황이었다. 그다음에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그거는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거고요. 예. 예를 들어 박은정 검사장이 지역에 누구하고 식사를 해요. 예. 근데 이제 뭐 박은정 검사한테 갖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뭐 털면 먼지가 나오니까 예. 걱정되니까 박은정 검사한테 줄을 대려고 그랬겠죠. 예. 그분한테 쓱 대검이나 어디에서 전화해갖고 김 회장님 박은정 검사하고 요즘 친하게 지내세요. 예. 어저께는 뭐 식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등에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럼 박은정 검사가 지역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지를 못해요. 만나자 그러면 다 거절합니다. 예. 성남이라고 하는 성남지검장이라는 고립된 자기 사무실에서 움짝달싹을 못해요. 이거 영화들 안 보셨어요? 예. 영화도 다 사실 관계에 근거한 것을 갖고 다 픽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떤 추론이지만 추론이죠. 예, 추론입니다. 예. 추론인데 이 추론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고개가 끄덕이면 이 추론이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뭐 하여튼 듣기에 이해가 충분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검찰의 어떤 속성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리고 그 보고를 많이 하는 쪽은 계속 점수를 따는 거거든요. 윗선에. 예. 그 윗선 따면 승진 때 예. 이익을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완전 포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사회 코너에서 예. 뭐 사실 30분 정도 해서 끝낼라 사회 코너에서 저는 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쪽이 52%로 과반이 좀 넘고요. 예. 표적 수사라는 여론이 40몇 %로 한 10% 차이가 나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가 62%고 안 해도 된다가 불공정하다. 예. 그게 한 안 해도 된다가 한 30% 왔다 갔다 해요. 20. 예. 근데 이게 네. 바이어스가 꼈죠. 네. 편견이 낀 거예요. 예. 뭐냐면 언론 환경이 김건희 이제 이건 빅데이터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도량과 예. 이재명 후보의 그 당대표에 대한 보고량을 하게 되면 한 3배, 4배 월등히 앞섭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 조중동에서 그다음에 그 일부 방송에서 종편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 문제 있다 그러면서 박은정 검사가 다 눌렀는데 네. 그거를 뭐 수사 그 혐의 없다고 한 게 그렇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받는 사람들의 그 정보와 왜곡된 정보의 양에서 이재명 후보는
당대표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정말 빅데이터를 통해서 언론의 양이 균형되게 배포되고 있느냐, 네. 유통이 되고 있느냐 이걸 보게 되면 균형된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엔 역전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디 방송 가서 패널 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패널을 교육연수원장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누가 각 당이당 문제를 알아서 각 방송사 MC들도 교육을 다 시켜야 돼요. 누구 맘대로요. 출장 교육 시킬게 출장 교육. 그런데요. 이게 제가 의문스러운 거는요. 지금 예.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문스러운 건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나오는 게요. 예. 대선 내내 대장동 의혹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대장동 못 대장동은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이 예. 허위사실 유포? 약간 말실수한 것 같은 허위사실 예. 유포를 기소하고 또 성남 FC를 검찰에 넘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성남 FC를 저는 법률적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성남시라는 데서요. 예. 용도 변경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이 대가로 이 주장은 이 혐의의 어떤 골자는 이 성남 FC란 곳에 이 기업이 후원을 해줬어요. 이랬단 고리예요. 고리가. 예. 그래서 제3자 뇌물죄라는 건데 이 성남 FC에서 이 기업으로부터 이 공적 기관 아니에요. 성남 FC는 예.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이게 이재명에게 흘러들어온 뭐가 있어야지 이게 죄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제3자 뇌물죄는 야 이게 제3자 뇌물 공여입니다. 수수도 공여.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예, 뇌물 공여인데 이걸로 건다는 게 그러니까 이 성남 FC라는 데가 어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무슨 사조직 같은 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떤 공적 조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FC라는 데가 무슨 개인이 뭐 해먹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로 흘러 들어가는 거를 제3자 뇌물 공유라. 그렇다면 문제가 되려면 성남 FC라는 곳이 이 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 돈이 뭐 이재명의 선거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이러면 무조건 죄를 물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 없이 여기까지 딱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어떤 저게 죄가 되나? 이건 법률적으로 뭐 죄가 된다고 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죄가 되나 하는 거는 기소를 하는데 왜 그 수많이 대선 때 계속 얘기하던 대장동에 대해서는 왜 기소한다 안 한다 왜 말이 없는 거죠? 작전입니다. 아 그래요? 작전이에요. 예. 그 1탄이 이제 어쨌든 이제 선거 허위사실 유포로 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말도 안 되게 한 거죠. 예. 예를 들어갖고 이게 세 가지인데. 예. 아유 뭐 기억도 안 나 허위사실 유포. 그냥 그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후보였죠. 후보가 김문기 씨 기억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추가 이익 환수 보고받은 바 없다. 그다음에 협박을 받았다.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용도 변경 등등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그게 이제 감정이란 말이에요.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감정을 구속하겠다는 거다. 기억을 구속하겠다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게 허위사실 유포예요. 자, 허위사실 유포로 1탄을 쏘고 이제 지금 성남 FC가 3탄인데, 성남 FC는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그쪽 논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특혜를 주면서 두산에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특혜를 주면서 결국 그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본 두산이 성남 FC에 50억 내지 60억 정도 되는 후원금을 대게 했다. 그러니까 성남 FC에다가 뇌물을 제3자에게 뇌물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게 그 논리인 건 저도 알죠. 그런데 아마 이제 검찰은 이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럼 성남 FC가 변호인 측에서 물을 거예요. 성남 FC가 무슨 관계가 있냐. 공적 기관이긴 하지만 검찰은 이 논리를 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은 성남 FC가 막대한 후원금을 받으면서 엄청난 실적을 올리는 것이 시장의 인지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줬기 때문에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라는 논리로 갈 거예요. 그건 무리 아닌가요? 무리죠. 무리인데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그건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 논리라면요. 어떤 자치단체가요.
기업들로부터 어떤 후원도 받으면 안 돼요. 그럼요. 그런 논리라. 아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어떻게 되냐면 그 보통 그쪽에서 그 두산에서 이제 그리고 공문이 왔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공문이 오죠. 당연히 요청하고 공문이 그러니까 오면 그 논리로 죄를 물으려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는 기업과는 어떤 거래도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보통 기업에게 기업들은 사회공헌을 위해서 그 자치단체 쪽에 뭘 주면 안 돼요. 그냥. 아니, 그럼 기부 체납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 이익은 받죠. 당연히 기업이 도와주면. 기부 체납하게 되면 그걸 그 성남 그러니까 이 법이 상식과 부합하려면 두산의 정책 결정으로 해서 두산의 용도 변경을 해줬는데 두산이 성남 FC에 어떤 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 기사만 나온 걸 보고 계신 건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두산의 박 회장의 오른팔이에요. 그 박 회장의 오른팔이 성남시장인가 성남시장 뭐 관계자를 만났다는 증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가서 만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쭉 제가 정보망을 동원해봤더니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박 회장의 오른팔인 사람이 거래하고 있던 사람이 전화기를 꺼놓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럼 뭘까요 그럼? 그분이 이재명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니 유력한 진술 확보했다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가 저런 특혜를 주면서 돈을 내라서 그럼 마지못해서 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자발적인 게 아니고 우리는 삥 뜯겼습니다. 라는 취지의 검찰이 그걸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언론에도 안 나오고 최초 공개예요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뭐 그렇지 않길 바라요. 누가 압박해서 진술을 얻어낼 때 그 진술의 어떤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저는 법을 모르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성남 FC에서 뭔가 이재명에 흘러 들어온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니까. 없으니까 삥땅 뜯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이게 논리적 구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상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논리라면 흥분하지 마세요. 이런 논리라면 놀부하고 흥부 중에 누굴 좋아하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논리라면 잠깐만. 어떤 기업도 어떤 지자체 그럼 왜 이 뻔한 허위사실유포 뻔한 거? 밑에 흥분하고 아니 흥분은 아닙니다. 아니 말씀하십시오. 흥분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묘한 그 거부 반응이 있네. 저는 원래 흥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요? 아니 흥분하는 거 인간의 그 아주 본성적인 감성인데 왜 그걸 싫어하죠? 언론으로서는 흥분하는 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무척 이성적인 사람이다라는 아니 그게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언론은 흥분을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박적 뇌질환 상태인데. 직업인으로서의 언론은 흥분하는 상태가 좋은 자세예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근데 얼굴은 왜 빨개져요 그럼? 어제 제가 좀 뛰어가지고 진짜로. 진짜로. 또 빨개져. 어제 진짜로 제가 좀 뛰었어요? 무리하게 뛰었어요. 근데 안물 안굼? 물어봐 놓고 안 궁금하다고 진짜. 아니 뛰었는지는 안 궁금해. 어제 왜 빨개졌습니까? 생리현상이에요 그럼 되지. 아니 근데 그러면 왜 그럴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것을 왜 이렇게 언론에서 나팔을 불면서 북과 장구를 치면서 난리를 필까? 워밍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대장동하고 백현동을 제대로 치려고. 대장동 칼을 숨겨놓고 있는 거죠. 대장동 지금까지 온 거는 그냥 워밍업 한 거예요. 주변 변죽을 올린 겁니다. 대장동은 뭘 쥐었다 이건가요, 그럼? 저는 그렇게 제보를 받고 있어요. 아니 뭐 죄가 있으면 물어야죠, 당연히. 근데 그것도 역시 진술이죠. 진술. 진술이고 그다음에 더 큰 카드를 또 저기서 칠라 그래요. 그 변호사비 대나. 변호사비 대나 대장도 그러니까 쫙 이렇게 워밍업을 해놓고 지금도 국민들 52%가 수하는 게 맞다고 이미 조중동 보수 언론하고 같이 나팔 보고 북치고 장구치고 쫙 잔치 분위기 만들어놨잖아요. 이제 곧 조용필 나오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누구라도 죄송합니다. 여기서 조용필이라고 비교하는 것은 큰 물건이 나올 거다. 누구라도 죄가 있으면 죄를 묻는 게 그게 법치주의 국가죠. 그런데 그게 어떤 만에 하나라도 어떤 진술이나 의도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몰아갈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또 어떤 쪽은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있어도 수사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우려하는 것이고. MBC 사장님께 긴급
뭐 무슨 또 DS 말씀을 아닙니다. 긴급 이게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을 드리면 의사진행 발언을 왜 MBC 사장님께 합니까? 근데 평상시에 제가 6시, 4시까지 방송했는데 오늘 4분 초과되었으므로 예. 끝낼 때가 됐습니다. 이번 횟수의 출연료는 4분 초과된 부분을 추가해 주시지 않으면 노동부에 고소는 안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참고해 주시라고. 이거보다 길게 아니 그리고 참고하시기 싫으면 권순표 옹립하자고. 그놈은 옹이라는 말씀 때문에 말입니다. 옹립 왜? 아니 옹은 나쁜 말은 아니죠. 숫자 숙서 누가 그래요? 네? 권순표 옹이라고? 아니 누가 옹이라고 그러길래 너 무슨 내가 아니 우리 새날에 푸른나무님도 그러더라니까요. 아니 옹이라니요. 옹은 아니 그 옹은 원래 저보다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더 나이 드신 분이 권순표 옹이래. 그러니까 정 의원님이 저한테 할 수 있는 그 표현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이제 부록이 지났습니다. 부록 지난 지 한 30년 되셨나요? 7,000명을 지나서 지금 이신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이순이구나, 이순.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